안녕하세요. 고정아 클리닉의 고정아 원장입니다. 지난 5일만 주스 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여러가지 질문도 달아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모아서 5일만 주스 Q&A 편, 즉 5일만 주스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5일만 주스는 파슬리, 레몬, 그리고 물 이렇게 세 가지 재료를 활용해서 디톡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주스입니다. 이름 그대로 5일 동안 드시고 10일 동안은 쉬는 휴지기를 갖는 5일, 10일, 5일, 10일 이렇게 해서 반복하는 디톡스 방법인데요.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파슬리 60g, 그리고 껍질을 벗긴 레몬 1개, 물 300ml 이 세 가지면 가능합니다. 사실은 파슬리 레몬 주스기 때문에 굳이 대체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문제는 최근 파슬리를 구하기가 아주 어려웠었죠. 파슬리 60g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채소는 더보기를 눌러서 5일만 주스 1탄을 확인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좀 섭섭하시죠? 대체할 수 있는 채소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고수라든지 미나리라든지 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문제는 파슬리를 못 구하니까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른 재료는 도대체 얼만큼을 넣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아서 답을 해드릴게요. 사실은 같은 60g 대체할 채소도 60g을 활용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안에 들은 가장 좋은 우리 이 주스의 핵심 성분인 바이타민 K라든지 칼륨 이런 성분 등은 다른 채소가 더 적거나 해서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전체 칼로리, 식이섬유, 다른 비타민들은 또 함량이 더 높은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이 넣어서 여러가지 영양 밸런스를 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채소는 기본적으로 60g 같은 양을 활용해주세요. 정답은 레몬 껍질은 벗겨내시고 씨는 잘 익은 레몬이라면 드셔도 됩니다. 레몬 껍질에는 리모노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쓴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슬리의 쓴맛과 레몬 껍질의 쓴맛이 더해지면 사실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수입 과일에 속하는 이 레몬 껍질에는 겉에 여러가지 농약이나 방부제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열심히 씻어도 잔류 농약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레몬 껍질은 꼭 벗겨서 사용하시고요. 씨는 잘 익은 레몬이라면 사실 아주 작은 양이기 때문에 독성 물질을 갖고 있다 해도 사실 인체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설 익은 레몬, 잘 익지 않은 레몬을 사용하셔야 될 때는 이런 씨는 제외하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파슬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여러가지 분말, 가루로 된 형태의 제품들도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생파슬리를 구하지 못하면 이 분말 가루를 먹어도 되나요? 하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구하기 어려워서 가루를 드시는 것을 절대 안 됩니다 하지는 않겠지만 영양 성분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파슬리 60g은 채소에 포함되어 있는 물 등 여러가지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60g인데 이것을 건조시켜서 말려서 다시 갈아서 가루를 만든다면 사실 이 가루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와 식이섬유, 그리고 생채소, 생파슬리에 들어있는 영양소에는 함량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본다 하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실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기본 파슬리, 생파슬리, 그리고 조금 더 프레시했던 파슬리를 얼려서 건조시킨 가루, 그리고 허브처럼 허브 같은 스파이스로 양념으로 사용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칼로리, 에너지에도 차이가 있죠. 생파슬리에서는 100g당 약 36kcal로 아주 저열량에 속하는 이런 식품이었는데, 말려서 건조시키면 같은 100g당 에너지가 거의 9배 이상, 거의 10배에 가깝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의 함량도 칼로리와 마찬가지로 거의 10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 외에 식이섬유 함량도 차이가 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주스의 포타슘, 칼륨과 그리고 바이타민 K인데요. 이 칼륨 함량이 너무 높아집니다. 건조시키고 농축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주스는 이 칼륨과 바이타민 K 함량이 높은 그런 파슬리를 활용한 주스인데 이것이 사실 더 높아지거나 한다면 반대로 그러면 높아질 것을 우려해서 가루를 조금만 넣는다면 효과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내가 몇 그램을 먹어야 되는지 등등을 따져서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는 생 파슬리를 활용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방법도 지나치면 내 몸에는 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파슬리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칼륨이 풍부하다라는 건데요. 여타 다른 채소보다 월등하게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오랫동안 과잉으로 섭취하시면 나의 신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5일 동안 드시고 10일간은 쉬는 휴지기를 꼭 가지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현재 파슬리, 레몬, 물 이렇게 우리가 디톡스를 위해서 적절한 영양 균형을 이루었는데 여기에 굳이 다른 채소나 과일을 넣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다만 이 주스가 좀 씁쓸하고 또 시큼하기 때문에 이런 맛에 너무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에는 꿀 아주 작은 한 티스푼이라거나 또는 다른 과일 한 조각 정도 넣어서 드시다가 이제 단계적으로 다 빼시고 순수 파슬리, 레몬, 그리고 물 이렇게 넣어서 제대로 된 오일만 주스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인데요. 꼭 함께 넣으면 안 되는 채소나 과일도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 그리고 채소 중에서는 고수나 샐러리, 그리고 미나리, 즉 파슬리를 대체할 수도 있는 다른 채소는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파슬리에는 칼륨 함량이 아주 높은데 이런 채소나 바나나 등에는 역시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 우리 몸의 균형을 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 재료 자체에 칼륨, 그다음에 비타민 K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조금 함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오일만 주스를 드시는 기간 동안에 다른 디톡스를 또 병행을 해서 너무 무리가 되는 것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다른 디톡스 방법을 함께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오일만 주스를 5일 동안 드시고 나서 나머지 10일 동안의 휴식일 동안 활용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제가 대답을 하면 휴롬에서 싫어할 것 같아요. 휴롬은 착즙, 즉 즙을 짜는 방법이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오일만 주스는 갈아서 우리가 조금 그 자체 채소와 이런 재료 자체 건더기까지 다 먹는 방법이기 때문에 착즙 방법은 권하지 않고 직접 갈아서 재료까지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재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의 식이섬유까지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날 만들어서 그날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채소, 과일 등은 칼을 사용해서 잘라내는 순간부터 공기나 여러 가지 물에 접촉하면서 영양소들이 다 빠져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매일 아침 우리가 바쁜 출근 시간에 이 재료 준비하고 갈고 사실 드시는 것도 너무나 힘들다면 만들어 놓으시고 적어도 하루에서 이틀 이내에 꼭 섭취할 분량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을 안 드시는 분이 점심 먹기 전에 공복 때 주스를 활용하기가 가장 좋고요. 다만 일어나고 주무시는 시간이 낮과 밤이 좀 바뀌어 있거나 이런 수면 사이클이 다른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점심이나 저녁 때 기상을 하신다면 첫 끼니를 드시기 전에, 즉 수면 상태에서 일어나서 바로 공복에 이 주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끔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간헐적 단식도 몇 시간 정도만 단식을 하는 분도 있고 며칠에 걸쳐서 단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며칠에 걸쳐 단식을 하시다가 첫 끼니를 드시는 그때 이 주스를 드신다면 위나 장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드셔보시고 특별하게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없다면 드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랜 기간 단식 후에라면 유동식, 죽이나 미음 이렇게 좀 부드러운 거를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식을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파슬리가 허브에 속합니다. 그리고 파슬리를 대체하는 것 중에 샐러리나 고수 등의 다른 채소도 있는데 이렇게 허브과에 속하는 식물은 줄기나 뿌리 근처에 좀 더 진한 어떤 오일, 식물성 오일 같은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알러지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임산부에게 자궁 수축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시거나 할 때 그냥 생채소 조금 들어가는 정도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주스는 60g을 갈아서 좀 한 번에 먹는 양은 평소 드시는 양보다 좀 많아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산부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질환이냐 그리고 약을 복용 중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약 중에선 특히 칼륨과 관계돼서 혈압을 조절하는 약 등이 있는데 이 파슬리 같이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를 좀 많이 드시는 것은 약의 작용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위 속쓰림이 많이 있었던 분들이 이 주스 같은 것을 공복에 처음 드셨을 때 속이 쓰리거나 좀 위에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럴 때는 처음에 이 정해진 양보다 작게 약 3분의 1 정도를 먼저 시도해 보시고 문제가 없을 때 점차 양을 늘려나가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또한 이 파슬리에는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평소 만성 심질환, 심부전 등을 앓고 있거나 단백뇨가 나오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드시지 않을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오일만 주스 디톡스 다이어트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그중 가장 많았던 이런 질문들을 추려서 Q&A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후에도 또 궁금하신 것 또는 조언해 주실 것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정아 클리닉의 고정아 원장이었습니다.